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뉴스 오늘은 수능 수학 성적이 대입 합격의 핵심이 될 것이다 라는 주제로 이혜웅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자, 각 입시업체가 분석을 한 결과를 살펴봤더니 2025학년도 수능 국어 표준 점수 최고점은 136점에서 138점, 수학은 143점에서 145점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수능 표준 점수 최고점이 국어 150점, 수학 148점인 것과 비교하면 좀 달라진 수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과목별 표준 점수 최고점은 작년보다 하락했습니다. 국어 언어와 매체는 136에서 138점으로 예년처럼 화법과 작문 135에서 136점보다 높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수학 미적분의 표준 점수 최고점이 143점에서 145점으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작년 수능보다 난도가 쉬워졌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과 강세 올해도 이어질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입시업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사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올해 탐구 영역 성적을 분석하는 시각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학탐구가 사회탐구보다 과목별 표준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사회탐구 표준 점수 최고점이 67에서 77점, 과학탐구 표준 점수 최고점은 66에서 75점으로 사회탐구가 다소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자, 킬러 문항 올해도 줄었다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킬러 문항의 진짜 의미가 뭔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수능에 킬러 배제 원칙이 적용이 됐고요. 정부는 이번 수능에 대해서 교육과정을 벗어나 출제된 킬러 문항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19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께서 킬러 문항이라고 구체화해서 이야기할 정도의 유형 출제되지 않고도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수능 당일 최중철 수능 출제위원장께서는 준 킬러 문항도 충분히 걸러졌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답률 96%의 문제 수학 22번이 출제가 됐습니다. 어렵고 안 배우면 킬러입니까? 냉담한 현장 분위기를 또 기사에서 전하고 있었는데요. 고양시의 한 수학 강사는 킬러 문항을 판단하는 기준이 오답률인지 난이도인지 모호하다. 명확하게 합의하기 어려운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분당의 한 수학 강사는 정답률이 현저히 낮은 문제가 나와도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으로 풀 수 있다면 킬러가 아니라는 겁니까? 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문해력이 부족한 이유죠. 모호한 게 너무 많아. 뭐 읽어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합의되고 정확히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이들의 되게 중요한 수능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킬러 문항이 뭐냐의 정의가 좀 일치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이건 작년이죠. 작년에 처음 대두됐을 때도 오답률이 기준이냐 아니면 교육과정에 없는 걸 낸 거냐 이거에 대해선 좀 논란이 있는데 뭐 어쨌거나 교육과정 평가원이 작년에 한 거 보면 교육과정에 없는 걸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문제 제기를 하는데 작년에 초반에는 강사들도 대부분 오답률이 아닌 것처럼 표현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표현에서 좀 애매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수능이 사실은 작년보다 쉬웠다 어려웠다의 기준도 상위권 중심이에요. 하위권은 언제나 어려웠어요. 어렵죠. 그래서 이것도 대상이 어디냐를 좀 밝혀야 되는데 주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킬러 문항의 개념이 하위권한테는 다 킬러겠죠. 다 킬러죠. 그러니까 뭐 수학을 우리나라 고3들 수포자가 뭐 60%, 70% 정도 선이면 미분 관련한 어떤 문제도 킬러 문제잖아. 본인 입장의 교육과정에선 배운 적이 없어. 그럼 뭐 얘기했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시험은 그런 성격을 지닌 거고 그런 성격의 시험을 우리가 없애려고 하면은 절대평가가 되든가 아니면 그 시험의 비중을 낮추는 수밖에 없거든요. 언제까지 수능이 우리나라
끝나고 나면 입시에서 뭔가 왈가왈부되는, 아이들은 3년 내내 학교에서 뭔가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논리는 거의 없잖아요. 뉴스에서도 기껏 나와봐야 무슨 뭐 세특을 하니마니로 가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1학년 1학기부터 정말 내신 대비하고 학교 생활하고 한 것에 대해서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냐 쪽에 대한 이슈나 뭐 뉴스는 거의 없는데, 이놈의 수능은 한번 끝나면 이 왈가왈부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올해 수능은 상위권, 우리 나눠보면 그럴 것 같아요. 상위권은 작년보다 변별력이 사라진 거는 맞죠. 수학은 작년보다 3에서 4점 내려갔으니까 한 문제 정도가 다운된 거고, 한 문제 정도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쉬웠다는 거고, 국어는 뭐 10점 이상 됐으니까 올해 어쨌거나 상위권한테 영향을 가장 크게 줄 거는 여전히 수학인 거고, 국어가 상대적으로는 작년처럼 당락을 결정하는데 영향력은 크진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탐구 얘기는 안 하잖아요, 언론이. 왜냐면 탐구는 취재하기 힘들어. 17명의 강사들을 만나거나 학교 선생님 만나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근데 탐구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표준 점수 자체는 비슷하거나 뭐 약간 내려가긴 1, 2점이 내려가긴 했으나 탐구 준비를 생각보다 고3들이 많이 안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그런 그 과거의 DNA가 있는 거야. 30년 전처럼 여전히 국영수가 중요해. 그 탐구 공부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는지 실제로 탐구에서의 기복이 가장 심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망했다 그러면 수학, 국어 망했다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탐구 망했다가 많기 때문에 탐구 준비를 사실은 비중이나 중요도로 보면 이과 친구들은 과학이 사실은 수학이나 국어보다 훨씬 많이 해야 되거든요. 두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공부하는 거 보면 대부분 수학하고 앉았거나 뭐 좀 더 하면은 국어를 하니까, 저는 뭐 원인과 결과는 명확하다, 인풋과 아웃풋은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본인이 복기를 해봐야지. 내가 3학년 1년 동안 공부한 양을 따져보면 당연히 제일 많이 한 게 안정적으로 나오겠죠. 그런 측면에서 전략적 오류가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탐구에 대한 비중 자체를 좀 이제 우리 예비 고3들도 좀 높여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뭐 어쨌든 수능 보느라고 수고했는데, 뭐 오늘 이 순간에 재수를 결심을 이미 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학교는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수시로라도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굳힌 친구들도 있긴 할 것 같은데, 그 수능 성적이 나오는 날 12월 6일에 나오죠. 나오는 날부터 올해 원서 정시 원서 접수가 12월 31일일 겁니다. 아마 작년에는 해가 넘어가서 시작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좀 일찍 시작해, 하루. 근데 어쨌든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적이 뭐가 됐든 간에 그 성적으로 가장 좋게 갈 만한 학교가 어딘지를 좀 틈새를 찾아보고 자기의 전략에 맞게 행동하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미리 포기하고 하지 말고, 혹시 재수를 결심했어도 원서 내는 것까지는 끝까지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수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1년간 열심히 공부했어. 성적이 10점이 올랐어. 근데 원서 낼 때 겁나가지고 10점 깎아서 내. 한번 또 해보기도 하고 결과를 보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 과정 너무 중요해요. 원서 내서 내가 예를 들면 너무 평소보다 망해가지고 재수를 할 건데 현재 점수보다 10점 높은 학교를 한번 지원을 해봐야지. 아, 그랬더니 이게 의외로 원서를 잘 내면 틈새가 있는 거구나. 그래야지 우리가 재수해서 성과가 나더라도 쫄지 않는 거야. 이제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요번에 충분히 성과가 나오게 성적을 낸 친구들도 이게 여긴 반대가 될 확률이 높아요. 만족해. 재수해도 이 성적이 안 나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든 붙어야 돼. 그러면 하향 지원. 하향 안정 지원만 하다 보면 실제로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성과밖에 못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경험이 어쨌든 앞으로의 삶이나 혹시 재수를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에요. 얘를 안 해본 것과 해본 것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내가 아무리 지하라도 내려왔다 해도 그보다 못한 곳도 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해도 최선을 끝까지 다하지 않으면 그 중에서는 가장 나쁜 결과를 손에 얻을 수도 있다. 그런 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영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